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단하게 보면 이거지, 그죠? 여기 침이고 범은 이래 되잖아요. 여기 침범.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침하고 범하는 거에 대한 차별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은 음이 양한테 영향을 주기 위한 작용으로 침하는 거고, 범은 양이 음한테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범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그걸 한다 해도 되고 영향을 주는 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침범은 좋은 걸로 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억제한다거나 뭐 이런 그 영향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자기 그 기운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동작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안 될까 싶어요. 그래 하는 이유는 지지는 천간을 감히 범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유서 같은 데 보면 남자가 여자를 범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양이 엄한테 하는 거를 범이라 하는 거지. 요새는 이제 여자도 뭐 남자를 범할 수는 있지만 뭔가 아직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양이 엄한테 하는 거를 범으로 보고, 그리고 침이라는 것은 이제 음이 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쉽게 하면 어디 침투한다 이런 개념이지, 그죠? 싹 이렇게 교묘하게 작전을 펼쳐가지고 싹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 일종의 침이라 하는데, 양은 음한테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지. 음한테 막 꼼수 부리가면서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막 작전을 펼치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라는 소리를 여기서 이야기해 놓은 거지. 크게 보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물은 명예에서 간신은 극제유무, 극하고 제하느냐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극하는 거하고 제는 좀 다르죠. 극제는 용어가 다릅니다. 극하는 건 일방적으로 극을 해버리는 거고, 제는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으로 볼 때는 제를 쓰죠. 약간 용어가 다르니까 그런 거를 먼저 관찰하고, 지지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이제 형충을 위주로 보게 되는 거죠. 형충. 그러니까 지지에서 우리가 극제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잖아.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요게 지금 내용 자체가 천간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이제 극하는 거, 뭐 이렇게 뭐 극을 받는 거, 이런 관계로서 지금 볼 때는 천간은 극제에서 하는 관계를 보는 거고, 지지는 서로 형충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관계 마찰을 보는 거지, 그죠? 마찰의 관계를 본다면. 그래서 유무를 보고, 간지는 서로 천간과 지지는, 그러니까 천은 그렇고 지는 그런 거 관계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하지만, 천간과 지지 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는 그거는 이제 나범이라는 관계. 이 나범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천간하고 지지가 서로 어울리는 관계를 보는 게 나범이거든요. 천간하고 지지가 어떻게 서로 간에 어울려 있는가 하는 그 모양을 보는 게 나범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맨 뒤에 가면 착종이라 하거든요. 착종이라는데 그런 관계와,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의 유무, 그 다음에는 전투, 이건 항복이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강복, 이렇게 여기는 강복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보통 항복 이럴 때 항복입니다. 전투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하면 다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항복이라는 거는 아이고 내가 졌습니다 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 간의 관계에는 그런 걸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가령 이제 여기서 설명이 있죠. 갑한테는 인이 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록이 되는데 인에는 천간이 뭐가 나타나 있는가? 요거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자리에서 갑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만은 인에 어떤 게 있어가지고 지지의 관계에서 천간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갑에게 이제 신이 관이 되는데, 신은 또 관이니까 정관이니까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지지 신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런 게 중요하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천간은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 그죠?
가는 지에 절대 불침하는 거지. 침범하지 않는다. 이유는 천간은 나름 존귀하기 때문에 예, 존하기 때문에 그죠? 예, 존귀하기 때문에 큰 지지 가가지고 침범해갖고 막 감나라 배추나라 하고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는 천간에 감히 천간을 범해가지고 막 확 이렇게 막 저들이 막 기세를 장악해가 막 확 범하고 이런 거 못합니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해보면 그게 있어요. 지지가 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하나 딱 있어. 사막이야. 그걸 주는 거지 그 지지한테. 그래 너가 그래도 아무리 밑에가 지지가 비천하다 해도 가가지고 큰 소리 목소리 내려 하면 막 모여가지고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막 힘을 합쳐가지고 천간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좀 내봐라 하는 것으로 범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삼합밖에 없어. 육합은 안 되는 거야. 육합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명조풀이 하면서 내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는 천간을 불범하는데 그거는 지가 비하기 비천하다 할 때 비잖아요, 그죠? 노비할 때도 비죠. 비하기 때문이고 오행은수로 간에 이제 해치지 않는 것은 요서는 이제 요거는 좀 내용이 살짝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예를 굳이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행이수로 천간지지의 그 관계에서 오행이수로 해치지 않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냥 오행이 이렇게 하지 말고 천간지지의 오행이 지금 간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서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천간지지의 오행이 서로 해치지 않는 거는 왜 그러냐 이래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천지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탁 있다 보니까 그게 천과 지를 순하게 하는 거거든, 사람이. 그래서 오행적으로 따지면 사람이 토가 돼요. 그 천과 지에 있는 오행적으로 따지면 인간은 토로 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순하게 해서 천지가 서로 안 다투게 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가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행이 서로 해치지 않는 건 사람 곧 순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러고 삼행이수로 해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삼행은 이제 인신사의 뜻하지, 그죠? 삼행 인신사. 이 아들은 왜 해치지 않느냐 하면 막 달려가 다음 오행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죠? 이거는 조금 요 맥락에서 약간 뜬금없기는 해요. 왜 요걸 넣는가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언뜻 생각하면 이해는 돼 그냥. 왜냐하면 인이라는 것은 그 인에 머무는 게 아니고 다음 계절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죠? 화를 열어가려고 인은 달려가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에 의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글자가 아니므로 다른 글자가 와서 그걸 해치거나 이렇게 못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요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만약에 간이 침하여 지를 범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어요. 번역이 살짝 잘못됐어요.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위에 이제 번역을 잘 읽어보면 만약에 천간이 침하고 지가 범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 다르잖아. 간이 침하여 지를 범한다 이런 게 아니고 천간은 침하고 지는 범하면, 얘가 거꾸로 되면 이 말입니다. 요거는 풀이가 번역해낸 사람이 만약에 간이 침하여 지를 범하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천간은 침하고 지지는 범하면,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왼수가 된다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긋나 가지고 전부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천간은 절대로 지지를 갖다가 가가지고 막 감나라 배추나라 이런 식으로 째째하게 그래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천간은 지지한테 바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막 극에 뿌고 막 이런 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딱 이 기본적인 음량에서 그걸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지지도 마찬가지지, 그죠? 막 그 기운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천간을 덮어가지고 막 전부 다 감싸고 에워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지지가 막 그런 식으로 못한다 이 말이야. 암만 그거 해도, 그죠? 이제 그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이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지에 뭐가 있다고 해서 바로 천간하고 그걸 해버려 가지고 막 그 개가 그가 죽어쁘고 뭐 다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탁쌤 말씀하셨듯이 경신이 연월에 이렇게 있고 지지에 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죠? 얘가 뭘 하냐면 지지를 갖다가 범할라 하겠지, 얘는. 그러면 범하니까 누가 꼼짝 못 하겠어요? 인이 꼼짝 못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범한다는 거는 그 전체적인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확 덮어 씌웠다 이래야 됩니다. 막 숨을 못 쉬게 딱 발다리 잡고 딱 이해되죠, 그죠? 이해돼. 침은 뭐냐, 칼로 콕 쑤시듯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흠을 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침이라고 봐도 되고, 비유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인이 뭐냐면 그 위에서 누르는 기운이 범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인의 작용이 활발하게 작용력을 갖다가 원래 그 위로 천간 작용에서 영향을 주는, 위로 가서 뭔가 영향을 주는 작용을 하기가 어렵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때문에 뭐가 안 다쳐요?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위에 꽉 잡고 있으니까 막 똥침 이렇게 하려 해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지. 물론 요 장생이 되니까 그렇게 할 리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목이라는 오행에서 목국토라는 오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죠? 그러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도 해가 있기 때문에 해가 예를 들어서 묘하고 미나 이렇게 해가 삼합자 가지고 목국을 짠다 해도 지지가 천간을 갖다가 침해가지고 막 토를 갖다 그거랑 요거보다 여기 훨씬 더 그거 하기 좋거든요. 삼합자면 삼합자면 그죠? 바로 그냥 천간 가가지고 천간끼리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극제를 하려단 말이야, 그죠? 목국이 천간에 가가 천간관계는 극제가 있다 했으니까 다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얘는 바로 극제 못 하거든요. 눈에요. 서서히 천간을 무너뜨리거든. 목은 토가 위에 있으면 서서히 바꾸려고 하지. 절대로 그걸 한꺼번에 범하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바꾸려고는 못하지. 그런 작용력의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알겠지, 이제. 이거 이해하는데 봐도 시간이 좀 멀리 걸리는데 일단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뭐 별로 그렇게 그거 하지는 않습니다. 또 뭐 주어의 근본에 유기, 무기, 유용, 무용, 유구, 무구, 성격, 불성격을 마땅히 구별해야 된다 이러니까는 이것도 뭐 당연히 어떤 기운이 있나 없나, 제대로 쓸 수 있나 없나, 어떤 구엉이 되었나 안 되었나, 뭐 그다음에 성격이 되었나 안 됐나 이런 것들 봐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좀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간지의 착종에 의해서 오행의 변하는 조화가 그 중에 있게 된다 이랬는데 이거 좀 어렵죠, 그죠? 이 간지가 결국은 착종한다는 거는 뭐를 뜻하느냐면 천간지지가 서로 섞여서 어우러짐을, 그거를 착종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종의 용어를 쓰는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나봄에서 하나의 간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그 형성하는 거를 우리가 나봄이라고 해요. 그 나봄이 예를 들면 신해다 이러면 이게 이제 차천금이라는 겁니다. 이 차천금이라 나무에서 차천금이라 해요. 이게 보석함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서로 착종되어서 섞여가지고 어떤 형상을 이뤘다는 것으로 이제 그거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가 어울려서 얘들은 절대로 이제 음량이 안 떨어지면서 결속된 상태를 뜻하지.
그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기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변화되어서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현대명리에서는 요걸까지 나번까지 다 해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잘 안 하기도 안 하고. 근데 저거는 거의 물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물상이 아니고 기운의 그런 작용력에 의해서 음과 양이 서로 섞인 걸로 보는 거거든요. 모든 간지가 다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게. 예, 그것 때문에 영양을 서로 간에 영향을 하는데, 세력에 보면 무슨 노상토 이렇게 어느 게 다 그런 그겁니다. 문자가 저런 거네. 예, 뭐지? 예. 그러니까 이런 차층금이라는 건 보석함에들은 그 보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손상이 많이 되겠어요? 뜨거운 불. 그래. 화급금을 예, 하면서 엄청 손상되겠죠. 그죠? 그러나 빛나는 불에는 손상 안 되겠지. 그러니까 동안에 괜찮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중에 이렇게 화사하게 이렇게 팍 펼쳐지는 불 같으면 등촉이나 이렇게 이런 불들은 금을 녹이지 않잖아. 그런 열기에 가지는 그런 금들은 이걸 녹여버리거든. 태워버린다. 이런 식으로 청강과 지지가 서로 어울려가지고 융화되어져 있는 것이 나범이고, 그거를 우리가 음양의 그러니까 간지의 착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섞여 있다. 이게 착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종을 많이 쓰는 거는 해자와 사오에 그 수화를 갖다가 육친을 대입할 때 요거를 음인데 요거는 양인데 이래 되는데, 요거를 쓸 때는 음양을 요로 바꿔 쓰잖아요. 이것도 섞어 쓴다는 의미에서 착종이라는 이야기해요. 착종이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섞어 쓴다 이 말이야. 짬뽕으로 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간지가 짬뽕되어져 있다 이 말을 의미하고, 이런 식의 그게 이제 착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요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지. 요거를 이해해야 일방적으로 생각에 대해서 지지가 청간 막 그거하고 막 그 청간이 지지 그거하고 하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풀이하면 안 하게 되는 거죠. 하면 안 되고.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청간은 청간끼리만 생극을 하고 급제를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을 하는데 간지는 침범을 하는 구조다. 그렇죠. 침범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청간은 지지를 덮어서 이루고. 청간은 지지를 덮어서 이루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천복지제, 천부지제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천부지제? 천부지제 했어요. 그 천부지제 했어 좀. 제가 우리 사부 첫 경에 안 뽑아. 아니 천부지제 했어.